좀 뭐 지수 움직임만 보면 뭐 호재가 있을까 싶은 뭐 그런 하루였어요. 지난 월요일 날 좀 강하게 올라가지고 이번 주는 좀 괜찮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뭐 화수목금은 거의 내려서 끝난 모습이고, 특히 오늘 금요일자 같은 경우는 일부 AI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은 좀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아침 기사가 있었거든요. 돈 먹는 하마에서 캐시카우가 된 AI 그래가지고 1년 사이에 AI 관련된 어플이 한 1,800개 늘었다 이러면서 관련된 AI 시장에 대한 이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졌고, AI 쪽으로 또 반가운 소식 나왔던 게 오픈 AI가 갖고 있던 이제 직원 보유 주식을 손정희 회장이 사겠다고 해가지고 이걸 좀 팔 수 있게 해놓은, 이게 한 2조 정도 규모가 되니까요. 뭐 하여튼 여기 오픈 AI 직원들은 이제 떼돈 벌었다고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이런 게 하나 이제 AI 관련된 종목이나 이런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뭐 메릿이라고 볼 수도 있고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악재 쪽이 조금 무게중심이 크다 보니까 금요일 날 시장이 좀 많이 하방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트럼프와 머스크가 한때는 트레이드 관련해서 종목들이 많이 양산이 되더니 이제 뭐 우리 시장 쪽에는 약간 리스크로 좀 다가오는 그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무역대표부 대표를 굉장히 강성, 옛날에 그 트럼프 일기 때 대중 그 관세 전쟁 할 때 옆에서 뭐좀 부대표 비슷하게 있던 사람을 대표로 좀 만들었고, 또 트럼프 자체가 얘기한 건 아닌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IRA를 끌고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도 분명히 뭐 하나 걸고 늘어질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뭐 인수위원회든 아니면 내각이 됐던 사람이든 지금 잘 아시듯이 트럼프 2기 내각에 된 사람들은 다 트럼프 추종 내지는 충성도잖아요. 그래서 어제 신문 같은 데 이렇게 나온 기사 보면 1기 때는 그래도 좀 어른들이 있어가지고 트럼프 못 말리는 거 좀 말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번 2기 내각은 제어를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트럼프가 내가 제일 잘하라고 나머지는 충성 얼마나 하느냐를 가지고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산으로 가게 생긴 내각이고, 충성 경쟁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평소에 가졌던 생각이 내 생각이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트럼프 취임 전까지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이게 이제 제3세계나 신흥국 시장한테는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될 거라는 거죠. 머스크도 뭐 자신의 그 신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기대값이 컸던 것도 사실인데, 저런 식으로 주중에 뭐 방산주, 특히 이제 유인 무기를 만드는 방산주한테 이제 뭐라고 한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 방산주가 뭐 한 20% 이상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입으로 나온 얘기들이 리스크화 됐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번 주에 악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방금 전에도 좀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은이 금리를 연달아서 내린 적이 잘 없는데, 그렇죠. 내리다 보니까 이게 해석의 문제예요. 이게 선제적으로 잘 대응한다 이런 쪽보다는 이거 뭐 있다. 한은에서 분명히 뭔가 넘겨짚어 가지고서 선제적인 대응이란다고 하는 건데, 그만큼 경기 뭐 예측이라든가 내년도 경기 전망률에 대한 뭐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좀 생각보다 하향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이 오늘 시장에 좀 투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뭐 한은이 그 금리 내리면서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또 대통령실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이런 관세 폭탄이 현실화될 때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 비롯해서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엔화가 오늘 갑자기 좀 강세를 띠면서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시각들이 또 오전에 한상투 시장에 퍼지면서 관련되는 매도세를 끌고 왔다. 그러니까 지금 호재는 AI 쪽으로 돈 버는 AI 관련주들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도 간헐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꽤 나오고 있고, 또 그동안 좀 그 기준가 대비해서 공모가 대비해서 많이 하향됐던 신규 종목들이 일부 뭐 선전을 하는 모습이 나오곤 있는데 그게 전부라는 거죠. 돈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제한된 돈 안에서 놀려다 보니까 좀 때 안 탄 종목,
이런 것 쪽인데 사실 과거에도 많은 사례에서 보시듯이 뭐 신규 종목, 품절주 이런 것들 움직일 때는 사실 시장의 질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선례를 봤을 때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한 주가 월요일을 빼놓고는 뭐 그다지 좋은 한 주가 아니었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특징적인 섹터나 주식은 뭐가 있을까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질이 너무 안 좋아서 네. 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유구무원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별로 이게 사실 종목 면면을 보면 이게 좀 엉뚱하다 내지는 뭐 이런 것까지 하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네. 뭐 미중 간의 관세 대결에서 중국이 안 참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는 오르다가 오후에는 좀 꺾였는데요. 히토류 관련주들이 장중에 조금 강세였고요. 우주항공 쪽이 지난 주 초에 그 스페이스X 발사 이후에 한 열흘 가까이 조정받았었는데 오늘 조금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LK 삼양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좀 강세가 나왔고 또 AI 챗봇주들도 한 20여 개가 주중에 계속 순환매가 나오는데 그중에 뭐 비트나인이나 이스트소프트 정도가 강세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상장주 중에 괴리율이 큰 종목들 공모가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아직도 하향돼 있는 그런 종목 중에서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오늘 저는 뜬금없이 아까 그 깨끗한 나라랑 모나리자 이런 것들이 막 20% 올라가가지고 이거 갑자기 팬데믹이 온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서 찾아봤더니 중국의 생리대 뭐 불량 사태 때문에 외국 생리대를 많이 찾는다 이런 뉴스와 함께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요. 오후 들어서는 로봇주들이 좀 세게 오른 잠깐의 시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오늘 셉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오후 한 1시에서 2시경 기준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30분 정도 강하고 나서 바로 마이너스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요. 이 하루 종일 간 것들이 아닙니다. 뭐 뉴로메카라든가 SBB테크 로봇주 중에 오늘 걸출하게 장중에 움직였는데 한 30분 움직이다가 확 또 밀렸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뉴로메카는 뭐 100억짜리 CB 발행한다 이런 거 가지고 잠깐 자극적인 뉴스로 움직였고요. 오늘 신고가 종목에서는 제일 두드러졌던 게 아침에 어저께 이제 뉴스로 많이 나왔던 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의 이제 합병 승인이 유럽 쪽에서 드디어 나다 보니까 이제 미국밖에 안 남았다. 금방 될 것이다. 이런 뉴스로 반가웠는데 오늘 장 초반에 사실 5% 정도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오후에 이걸 돌려놓더라고요. 플러스로. 네. 그러면서 52주 신고가가 났고요. 지난주 비롯해서 한 3, 4주째 KT는 매주 신고가 경신 이렇게 보시고 또 BNK 금융지주나 뭐 JT 금융지주 같은 지방급 금융지주회사가 또 오히려 은근히 또 52주 신고가고요. 희한한 게 KTNG랑 지역난방공사가 또 52주 신고가가 나서 뭐 좀 특이한 종목군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많아요. 특징 섹터가. 근데 저 중에서 그렇게 강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만큼 좀 시장이 너무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좀 분위기 아니었나?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네. 그 잡스러운 주식들이 이제 오른다. 그렇죠. 이게 잡스럽다기보다 그러니까 작고 금방 이 변동성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주식. 그러니까 뭔가 주도적인 이게 뭐가 안 보이잖아요. 없죠. 그럼 지금 뭐 말 그대로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반도체, 배터리, 뭐 바이오 다 지금 뭐 정점을 지나가지고 다시 내리막이거나 아니면은 다시 쌍바닥, 뭐 쓰리바닥 이렇게 찌그러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관세라든가 아니면 보조금 폐지라든가 삭감 쪽으로 걸려 있는 섹터들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주력 섹터들이다 보니까 그런 종목이 안 되는 가운데 제한적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가보다 한 3, 40% 지금 세일하고 있네? 이런 것들만 지금 돌아서 하고 있고요. 네. 또 미국에서 이제 팔란티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워낙 강세다 보니까 뭐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순환매가 도는 그림 이런 거 정도가 이번 주 제일 주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아니면 신규 종목 이걸로 사실 이번 주가 대표되니까 사실 조금
질이 정말 별로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조금 그래도 이거는 좀 의미가 있다, 연속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섹터도 있으신가요? 연속성은 저도 그래도 나름대로 그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AI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 네. 지난번에 이제 오픈 AI가 구독 모델 가지고 한 2조 원대 매출이 나온다, 그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사실 AI 소프트웨어는 그래도 뭐 방향성이, 아까도 뭐 관련되는 그래프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어플도 많아지고, 사실 얘네들이 작년 초 아니면 올 초에 쭉 올라갔다가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가까이 조정을 한 60-70% 이상 받은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물량들이 좀 가벼워졌죠. 옛날에 비쌀 때보다는 많이 좀 착해졌고, 그래서 이번에 AI 관련해서 뭐 미국에서 사실 흐름들이 나오는 걸 그대로 수종하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뭐 미국은 어쨌든 지수 자체가 계속 사상 최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 관련주들이 올라가요. 제일 제가 지금 최근에 본 거 중에 제일 확실히 올라가는 거, 디어 같은 농기계 관련주가 신고가 네. 맨날 나고 있고, 뭐 아이온큐 같은 양자모 관련주도 맨날 신고가 나고 있고 하루에, 그리고 최근에 뭐 트럼프의 장남이 관련이 있다 그래서 드론 관련주 엄청나게 네.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게 사실 우리나라로 그냥 그 다음에 건너와서 같이 추종하는 그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무식하게 보면 미국에서 계속 신고가 나는 섹터의 종목군이 뭐지? 네. 이걸 그냥 그 다음날 우리나라에 차용해 갖고 쓰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여러 발견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종목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이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1, 2등 하는 쪽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도 그만큼의 연속성과 뭐 파괴력이 있다기보다는 흉내를 내다가 또 다른 거 자극적인 거 나오면은 다른 쪽으로 양보해버리고 금방 또 사그라지고, 네. 이런 순환매가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제일 꾸준했던 건 그래도 AI, 뭐 LLM 모델이거나 아니면 챗봇 관련된 어떤 그런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제일 그래도 꾸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해외 증시 흐름 혹은 뭐 글로벌 이슈 가운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 일단은 뭐 이번 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추가적인 하락을 이끌었던 이슈가 두 가지죠. 하나는 반도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이름이 좀 익숙치 않은데 그 정부 효율화위원회 수장 중에 머스크랑 같이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두 사람의 관계도 제가 안 봐도 비디오인데 서로 충성 경쟁하는 거예요. 어떻게 양쪽을 두 사람을 이렇게 공동 수장으로 해놓다 보니까 머스크가 훨씬 급이 높죠. 높아서 뭐 치고 나가는데 이 사람도 가만 안 있고 네. 또 다른 쪽을 건드려서 나만의 뭐 아우라 내지는 영역을 하나 만들어 놓겠다는 거고요. 여기 이름이 있군요. 라마스 왑이라고 네. IT 쪽 했던 사람이라고 그냥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체크 포인트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다음 주 후반부에 저 의회 가서 뭐 정부 개혁 논의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정부 효율화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예전에 민주당에서 벌려놓은 거 포함해서 정부가 효율적이지 않아라고 하는 많은 부분들을 건드려서 예산을 깎거나 아니면 조직 뭐 슬림화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뭐 한쪽 그 풍선이 있는데 완전히 한쪽을 그냥 꽉 잡아서 누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삐져나가는 쪽이 있는 쪽도 있지만 이쪽에서 압박이 들어가는 쪽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쪽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지난번에 그 얼마 전에 그 F-35가 뭐 너무 기능이 많아서 쓸모없는 뭐 무기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사실 그렇게 맞나 싶긴 한데,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뭐 유인 무기를 만드는 회사들은 전부 다 뭐 과잉 예산을 쓰고 있는 듯한 뭐 그런 그렇죠. 느낌이 받으면서 사실 이번 주 흐름 중에 그거에 이제 반대쪽, 그러니까 이쪽을 꽉 누르니까 반대쪽으로 삐져나간 게 무인 무기 쪽이에요. 그러니까 드론하고 그래도 로봇 쪽이 움직인 거죠. 그쪽 섹터는 뭐 훨씬 효율화돼 있고 사람의 어떤 손을 안 타도 뭐 자율주행 개념이든 아니면 알아서
날아가서 어떻게든 타격을 입히는 그런 역할들. 뭐 사실 이번 전장에서도 많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뭐 탱크가 이를테면 뭐 5천 대쯤 파괴가 됐다고 하면 거의 8, 90%는 드론 가지고 파괴가 됐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뭐 비행기를 몰고 가가지고 미사일 날려가지고 타격시킨 거는 몇 대 안 된다 이제 이러니까 뭐 머스크의 머릿속에는 괜히 비행기가 날아가거나 뭐 그 큰 미사일 가성비 떨어지는 거 날려가지고서 그럴 필요 있나? 작은 드론 가지고서 그냥 가서 쭉쭉. 그러니까 이번 주에 후반부 되니까 러시아에서도 드론을 또 우크라이나에 몇백 대씩 날려가지고 타격을 또 엄청나게 입히는 그런 또 상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중반도체 규제가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어서 이게 사실 너무 강해도 문제고 약하니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뭐 그 창신 반도체인가요? 네. 네. 창신 메모리? 예, 네. 창신 메모리가 거의 제재를 안 받는다는 식으로 오늘 새벽에 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우리나라 레거시 쪽에 또 문제가 생긴 거죠. 가뜩이나 걔네들 쫙쫙 만들어 가지고 우리 거보다 훨씬 싸게 파니까 계속 디램의 가격 낮추는데 기여라기보다는 뭐 정당한 거래를 방해하고 있을 정도로 덤핑 공세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관련주들 특히 삼성과 하이닉스의 다음 분기 또 내년 1분기의 실적에 대한 좀 과도한 우려를 만드는 그런 현상들. 거기다 이제 중국은 또 미국에 맞서서 트럼프 1기 때는 그냥 오냐오냐 했는데 2기 때는 그냥 안 있겠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물자 수출 통제 강화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슈들이 다음 주에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이야기 들어보면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외국의 여러 가지 그 노이즈들에 완전히 휘둘리는 네. 근데 완전 그런 시장처럼 느껴지네요. 뭐 사실 우리가 좀 자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없어진 지 상당히 오래됐죠. 뭐 그냥 우리 투자가님들 비롯해서 간밤에 미국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뭐 10시 반부터 움직이는 중국은 어땠는지 뭐 이런 거를 그냥 기초로 해서 뭐 종목을 선택을 하고 지수의 방향성을 좀 보고 이랬던 것들이 뭐 사실 수년, 뭐 십수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좀 알아서 자체적인 어떤 에너지를 갖고 움직이는 거는 사실 거의 없었는데 사실 간밤에 보면 미국이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해가지고 모처럼 우리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날이었는데 독립이라고 움직인 게 별로 좋지 않아 이런 결론이 나가지고 너무 좀 진짜 요즘 아쉬웠습니다. 보면은 진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 딱 그 심정인 것 같아요. 그동안 미국에 그냥 무슨 이러저런 밸류 체인에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오히려 악재가 돼서 돌아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도 뭐 그런 얘기 사실 많았잖아요. 조삼모사다.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받지만 2030년 정도나 그 넘어간 보조금 계속 축소돼서 그 뒤에는 거기 공장만 남아 있는 거고 그거 우리나라로 다시 갖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리쇼어링이든 뭐든 해가지고 끌고 오는 게 결국은 처음에는 뭐 위해 주는 것처럼 그러는 거지만 나중에는 전략적인 생산시설을 굉장히 남기는 일을 하는 거다라고 어렵지 않게 유출할 수 있었는데 이게 조금 더 현실화 더 빨리 오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공장은 거의 한 60, 70% 적거나 일부 완공을 했거나 이런데 벌써 보조금을 안 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벙찌는 거죠. 진짜 시장이.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조선업, 네. 조선업도 이제 뭔가 그 요구하는 것 같고 트럼프는 그 트럼프 요구에 따라 또 그게 돈이 된다 해서 우리가 또 조선 저쪽으로 갔다가 또 어떻게 다음 4년 후에 어떻게 될지 또 이것 참 그렇죠. 지금 뭐 이번에 신뢰를 잃었어요. 미국은 어차피 이번에 신뢰를 잃었는데 이게 막상 그 미국을 뭐 제끼고 또 어디랑 이제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친하게 지내서 뭐 살아날 길이 있느냐에 대해서 여전히 좀 불투명한 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이번에 사실 이제 미국도 보면 최근에 저는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엔비디아가 반응이 나오는 거 보고 뭐 M7이 아직까지도
건재하다 이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그 뒤에 나오는 시장 반응이 이제 조금 냉랭해졌다 이런 생각을 네. 하게도 됐고요. 뭐 조금 먼 그림으로 보면은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이제 현금성 자산을 엄청 쌓아놨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들려온 소식은 채권 투자를 엄청 했다. 네. 주식보다 지금 채권을 더 많이 샀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글쎄요. 뭐 최근에 이제 뭐 트럼프가 되면 채권 금리 잘 안 내려갈 것 같아 이런 뭐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 경기 우려, 침체를 염두에 둔 채권 투자 이런 가능성이 높고요. 네. 뭐 어제 하루 쉬면서 그 전날 한 100포인트 다우랑 나스닥 빠지니까 또 이제 10만 불 육박했던 코인이 약간 좀 흔들리고 이러니까 네. 또 그 어둠에 계셨던 분들 닥터둠 이런 분들도 지금 출연해가지고 미국 이제 큰일 났다 좀 있으면 또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 때문에 채권 금리 7, 8% 올라갈 거라고 지금 이런 분들도 또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 하여튼 그래요. 지금 뭔가 상당히 그 정부에서 참 많이 고민하고 협상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잃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 그대로의 심정. 2차 전지와 반도체. 야, 너네들이 하라고 그래서 했다가 지금 4년 만에 이런 꼴인데 조선? 너네 필요해? 그럼 조선을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 대신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풀어줘. 라든가 뭔가 주고받는 협상에 대한 뭔가 계획을 잘 세워서 네. 해야 되는데 별 얘기가 없는 것 같아. 뭐 믿음이 안 가지. 로드맵이 없어요. 원하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저쪽이. 트럼프가 원하는 게 있으면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그냥 안 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 압박을 못 이기. 네. 주되 우리가 2차 전지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뭔가 얻어내는 게 있는 뭔가 지금 치밀한 어떤 전략들을 짜시고 있겠죠? 뭐 굉장한 조언이 될 것 같고 대표님이 일하실 때가 여러 군데 또 생기는군요. 네. 하여튼 맞습니다. 사실 그런 파터의 어떤 입장에서 너네가 필요한 거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주는 대신에 우리가 필요한 거 제공해줘야 돼 이런 개념이 돼야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제가 오면서 좀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대미 흑자가 한 400억에서 500억 불 정도 되거든요. 한 60조 정도 돼요. 근데 이런 게 이제 트럼프 되고 나서 이제 그런 뭐 대차자 대표 이런 이제 재무제표 상황을 보게 되면 분명히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 뭔가 손해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거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윽박지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맨날 이제 인도나 뭐 다른 나라 그 필리핀이나 뭐 다른 나라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너네들 뭐 대미흑자가 너무 나는 것 같아. 그럼 맨날 사절단 가가지고 보잉 비행기 뭐 50대 100대 계약하고 와가지고 네. 우리가 이렇게 사줘서 거의 뭐 퉁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또 미국 무기 더 비싼 거 사주고 뭐 보잉 비행기 사주고 이런 식으로 또 어떻게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참 뭐라고 할까요? 트럼프의 이 우악스러움을 과연 어떤 식으로 이걸 맞대응해가지고 그게 뜰 수 있을까? 제가 이 국제정치학 전략가들 요새 몇 분을 모셔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결국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는 강한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지금 다 자기 욕하고 했던 사람도 끌어당기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하게 보이면은 그냥 더 막 그 억누르고 탈취하려고 하고 네. 강한 쪽에 오히려 매력을 느끼는 스타일이다. 네,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강해야 되는데. 네. 자, 네. 아유 참 어렵네. 그러면 우리 지금 증시에 그래도 변수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변수야 맨날 들여다보는 게 X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랑 머스크가 거기에다 무슨 글을 올려놓는지 뭐 사실 머스크는 X에다 올리는데 트럼프는 또 자체 SNS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뭐 그들의 어록과 행동이 뭐 한마디 한마디가 요새는 이게 뭐 행운의 부적이라기보다는 좀 비수 같은 느낌으로 우리 시장에 꽂히는 게 좀 안타깝지만 근데 어쨌든 들어오는 거가 있으면 또 그거에 반락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머스크가 방산 쪽에 대해서 막 뭐 예산 깎아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더 효율화된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관련된 그런 체인들을 결국은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 정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변수라고 하면 저는 이게 이제 뭐 계속 이어지는 얘기지만 대미 흑자가 너무 나고 이런 부분들을 관세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또 압박을 한다든지 뭐 무역 수지 가지고서 압박을 하게 될 가능성은 뭐 제가 봐선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이게 한은에서 걱정하는 1%대 저성장 그리고 수출 데이터가 지금 완만하게 눕고 있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더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오늘 하루 가지고서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뭐 우리나라만 난리쳤지 정작 일본은 생각보다 그렇게 시장 자체가 네. 빠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일본의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그런 이슈들 같은 것도 엔화, 원달러, 엔달러 뭐 이런 거에 어떤 상황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민족성이 이렇게 보니까 전에 중국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스터디 그룹들이 쫙 정부 선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조용히 인맥 형성하면서 관련된 거를 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이번에도 트럼프 미리 선거 때부터 선다 가지고 뭐 다 해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촘촘하고 그런 좀 마이크로한 준비를 막 겉으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아쉽네요. 우리도 좀 그런 좀 해안을 갖고서 옛날에 보면 그 무역 대표 쪽으로 그래도 좀 명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러게 협상가들이 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없으면 정 없으면 그런 분들 다시 모셔와야죠. 그 경험 있는 그러니까 분들. 이게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진짜 우리나라 명운이 달려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걸 진짜 뭐 능수능란하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협상가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조선도 아마 그럴 거예요. 트럼프 스타일상 이 조선이 가능한 게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죠. 너 안 들으면 일본 줄 거야. 뭔가 어마어마한 걸 줄 것처럼 해가지고 일본하고 경쟁 붙여서 또 우리 힘 뺄 거라고. 뭐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데. 트럼프 입장까지 다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제가 봐서 뭐 일본하고 물론 상대가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우리 조선은 굉장히 아직 그 헤게모니나 이런 게 좀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최대한 우리 쪽으로 유리한 무기화를 시켜야죠. 이런 쪽을 뭐 줄 것처럼 하면서 또 안 줄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좀 윽박도 지르고 협상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앞으로 증시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또 우리가 한번 더 들어봐야죠. 참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난주에도 나와도 뭐 저는 묻혀도 그냥 국장에서 묻힐래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갔는데 일주일 사이에 조금 더 하방 쪽을 바라보게 돼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좀 더 크고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뭐 많은 분들이 공히 얘기하는 게 뭔가 확실하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확실하지 않느냐? 트럼프 취임하는 날까지 확실하지 않은 건데 그 확실하지 않음이 좋은 쪽으로 확실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불확실한 상황들이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와 또 그 추종하는 추종 세력들이 일단 질러예요. 그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향들이 뭐 그 3세계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바라보기에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가 대중관계를 갖고서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임명되는 그런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트럼프 1.0보다 2.0이 훨씬 매섭고 강할 것이다인데 이게 그러면 중국이 오냐오냐 또 해주면 되는데 4년 사이에 중국도 체급이 올라갔고요. 뭐 이를테면 엊그저께인가요? 기사 보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쪽에 중국이 지금 1등하는 아이템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미국한테 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뭐 도전의 과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충돌의 어떤 파열음이 훨씬 주변국들한테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1월 20일 전후까지는 뭐 시장이 답답하지만 이런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이게 좀 일단은 첫날 행정명령에서 뭐가 매듭이 져지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까지는 불확실성 뭐 많이 좀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 뭐 가이드하는 계좌 정도 기준을 보면 아주 높진 않아도 현금 한 30% 정도 내외에서 일단은 그나마 유지를 해놓고 끝났는데 뭐 여러분들께서도 하실 수 있는 최선은 지금 뭐 너무 시장의 에너지 대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숨을 좀 고르시고 1월 20일까지 막상 좀 불확실성이 잠재되는 기간 동안에 시장의 노출도를 최대한 뭐 억제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장의 어떤 흐름 같은 거 보면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주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골고루 안 되고 있는 쪽이라서 요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관세에 영향받지 않는 업종들. 네. 그러다 보니까 게임 얘기나 콘텐츠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은 관세 영향 없잖아.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따가 좀 보여드릴 건데 신규 상장주 중에서 아직 메리트 좀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의 순환매가 더 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을 그래도 찾아서 매매하시는 게 좀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뭐 기준으로 좀 본 거는 어쨌든 미중이 좀 부딪히는 면들이 많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전략 뭐 물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 통제 같은 것들을 계속 좀 미국에다가 강경책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이다 말았는데 히토류 쪽은 제 생각에는 한 1월 달 초반 정도까지는 뭐 어쨌든 간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내일 30일부로 해서 중국 무비자가 이제 30일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젊은 분들이 불금하고 퇴근하고 중국 갑니다 이런 예약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면 잠깐 여행주들 한 10%씩 움직이고 이랬거든요. 뭐 특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 뭐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워졌고 비자에 대한 비용도 좀 줄었기 때문에 뭐 금요일날 퇴근하면서 바로 야간 비행기 타고 갔다가 일요일날 늦게 오는 그런 정도의 젊은 분들의 여행 특수가 좀 많아질 걸로 보면서 여행주, 뭐 면세점주 이런 것들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좀 하다 말았는데 웨어러블 로봇이 어찌됐든 계속 좀 출시가 되고 있고 다른 데도 아니고 현대 기아에서 엑스블 숄더라고 하는 조끼 개념의 그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무동력이에요. 충전도 필요가 없고 그냥 어떻게 되게 신박한데 입어서 이렇게 하면 뭐 이게 힘이 생겨서 40% 정도만 힘을 써도 비슷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저런 것들 이제 B2C로 해서 뭐 한 12월부터는 소매 판매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글씨가 짧아서 제가 이거 수작업으로 어제 만들어 본 건데 최근에 몇 달 내에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들 기준가, 공모가 대비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괴리율 따져본 건데요. 네. 심지어 뭐 35%밖에 안 되는 애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져 나온 표에는 이제 60% 정도 안 되는 애들인데 이게 이제 어제 종가 기준이고 이 중에 오늘 대여섯 개는 10%에서 20% 이상 올라간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공모가, 발행가 대비해서 한 50%, 60%급 이하인 그런 종목군에서는 다음 주에도 얼마든지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업이 좋아요, 뭐 이런 것들 따지기 전에 네. 너무 싸다 이런 관점에서 물론 이제 너무 싸다고만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번에 이게 공모가 하회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뻥튀기 상장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수요를 굉장히 좀 극악스러운 데다가 비중을 둬가지고서 맞추다 보니까 공모가가 좀 뻥 비슷하게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 그런 종목들은 조금 공부하셔서 피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종류들은 보통 청약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낮습니다. 그런 것들 피하시면 그 안에서도 분명히 좀 보석 같은 녀석들이 좀 휘말려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찾아서 매매하시면 다음 주에 그래도 살아날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 이거 지난주에 가져나온 장표에서 조금 수정을 할까 어떨까 하다가 뭐 그래도 이번 주 흐름을 쭉 봤을 때 그래도 버틴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선 원전은 우리가 어쨌든 보루예요. 미국 대비해서 유리할 수 있는 보루기 때문에 이게 사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나 BHI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아침 시세는 안 좋았거든요. 근데 아래 꼬리 달고 플러스 나거나 쭉 양봉을 만드는 쪽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조선이나 원전은 제가 봐선 미국 대비해서 우세 내지는 우위를 주장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은 지켜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K한류 쪽, 뭐 관세 부담도 없고 또 우리나라 한류 쪽 뭐 미디어 컨텐츠 이런 것들은 한중 관계 개선에 따라서도 좀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다음 주 말경에 로제 이제 단독 앨범 나오는 것이 있어서 그런 좀 가능성에 같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쪽도 뭐 은근히 강합니다. 이게 레인보우나 로보티즈가 절대 그래프가 좀 망가지지 않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력 인프라는 반쯤 빠진 종목도 있는데 그래도 뭐 저 정도 종목 쪽은 그래도 아직까지 추세 무너지지 않았어 정도는 돼 있고요.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뭐 이스트 소프트나 한글과 컴퓨터, 폴라리스 오피스 정도는 그래도 이번 주, 다음 주 여전히 그래도 기대 섹터다 이런 말씀. 그리고 중국의 무비자 입국 성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하나투어나 제주항공 같은 여행주나 LCC 쪽에서 또 그림이 괜찮습니다. 네. 이게 이런 것들이 그래도 살아있고 움직인다 그러면 이런 쪽 섹터가 앞장설 가능성이 높은 섹터니까요.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